저는 애터미의 임페리얼 마스터 이혜정입니다. 제가 2년 전에 그 임페리얼 특강을 하고,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죠. 그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2년 만이라서 사실 제가 오늘 좀 떨립니다. 오늘 저는 2년 만에 특강에서 무엇을 이야기할까 생각을 참 많이 하다가, 사실 제일 좋은 이야기는 늘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맞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에이전트부터 시작을 해서 임페리얼이 되기까지 겪었던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강의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, 저는 좀 전에 우리 81세 크라운 마스터님 보셨죠? 네, 제가 또 가슴이 뜁니다. 왜냐하면 제가 올해 환갑이 됐거든요. 그런데 저희 크라운 마스터님에 되면 저는 아직 애기예요.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후에 저는 얼마나 멋진 어른이 돼 있을까, 또 다시 목표를 세워봅니다.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치과 재료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20년 했고요. 그리고 그 일이 잘 안 돼서 저희 오빠인 이덕우 임페리얼님으로부터 애터미 정보를 받았고, 또 애터미를 한 지는 지금 올해 딱 12년 차 들어갑니다. 처음에는 안 하려고, 왜냐하면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이 계속 성공하신 분이라면 제가 얼른 들었겠죠. 그런데 여러 번의 실패를 하셨고, 또 그 실패한 일을 계속 시도하는 분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큰 신뢰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네트워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3년간의 회원 등록은 얼른 했습니다. 전혀 피해가 없는 거예요. 물건을 안 사도 되고 회원 가입비도 없고. 그래서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았지만 저는 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회원 가입만 하고 1년 3개월은 그냥 열심히 물건을 팔았습니다. 원데이 세미나도 초대를 받았지만 저는 듣고 그냥 가버렸어요. 그런데 계속 재구매가 들어오는 겁니다. 12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스폰서님으로부터 보상 플랜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더라고요. 회사 이야기도 듣기 전에 내쫓았고, 그런데 제품은 써보고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가지 간절하게 이 애터미라는 회사에 대해서 꿈꿨던 건 가격만 안 올렸으면 좋겠다. 품질은 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가격만 올리지 않는다면 나는 이 제품을 팔아서 그래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겠구나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1년 3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제가 속리산에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. 저는 그 속리산 석세스 첫 세미나를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저를 사로잡았던 게 3가지가 있었어요. 첫 번째는 어쩌면 CEO가 저렇게, 대부분의 세미나는 사업자들이 하는데 창업자분이 너무나 간절하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목 놓아 그 예정 끝나는 시간을 넘기면서 새벽 1시, 2시까지 강의하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밤에 제가 인생 시나리오라는 걸 처음으로 썼어요. 늘 열심히 살아야 돼.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돼. 왜? 너는 너를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. 강박관념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하얀 종이 위에 제 인생 시나리오라는 거를 처음으로 써봤습니다. 써보고 제 인생 시나리오의 수레바퀴를 보고 하염없이 울었어요.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. 너무나 열심히 살았는데 40대 들어서 내 인생의 수레바퀴는 동그랗게 예쁜 게 아니고 찌글찌글했어요. 그걸 보고 그 작은 A4 용지 사이즈의 그 종이 위에 제 인생의 40대가 50을 바라보는 40대 인생이 그려져 있는데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인생 시나리오를 썼죠. 중요합니다.
저도 썼습니다. 그런데 저는 애터미 하는 12년 동안 딱 한 번 썼습니다. 그날 밤에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딱 한 번 쓰고 그 이후로 쓰지 않았습니다. 인생 시나리오를 가볍게 봐서가 아니에요. 저는 그날 제 인생 40대 후반에 제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뼈저리게 울면서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제 심장에 새겼습니다. 제 심장에 새겼어요. 그러면서 나는 이걸 절대 잃지 않을 거다, 오늘 밤을. 그래서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제 심장에 새겼기 때문에 그날 밤 그 장면을 저는 잊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. 세 번째, 제 머리를 뒤통수를 후려치게 강하게 남았던 건 많은 분들이 애터미 석세스 와서 제일 감동받은 건 회사의 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전 사원이 아니었어요. 벽에 붙어 있던 창업 이념을 보고 저는 머리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. 창업 이념 3가지 여러분들도 아시죠? 첫 번째 생존, being. 두 번째 속도, 스피드. 세 번째 균형, 밸런스. 저는 그 창업 이념을 딱 보고 아, 저게 사업의 전부다. 나는 저대로 할 거야. 그렇게 해서 저는 석세스를 갔다 온 그 다음 날서부터 빨리 이 생존을 벗어나야 돼. 그리고 나는 반드시 속도를 내야 돼. 빛의 속도를 내야 돼. 그 다음에 나는 반드시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균형 잡힌 삶으로 나는 들어갈 거야.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. 1년 6개월 동안, 1년 3개월 동안 제품만 팔다가 다시 들어와서 제가 생존으로 들어왔는데 참 제 뜻과는 다르게 잘 안 됐어요. 너무 열심히 했는데도 제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로 넘어가지 못하고 저는 계속 생존이었습니다. 그래도 매일매일 소비자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8개월 만에 판매사가 됐고 그 판매사가 유지가 됐습니다. 그런데 저는 요즘에 제가 만나는 사업자분들한테 제가 꼭 여쭤봐요. 당신은 애터미 창업 이념을 아십니까? 그러면 당신은 생존, 속도, 균형 중에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? 당신이 지금 애터미에서 써내려가는 그 역사 속에 지금 당신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? 꼭 물어봐요.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창업 이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. 생존 반드시 해야 되고 처절하게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팀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팀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몰입을 해서 속도를 미친 듯이 내야만 됩니다. 그러면 그때 저한테 꼭 물어보는 단어가 있습니다. 임페리얼님은 처음서부터 애터미를 만나서 임페리얼이 될 때까지 확신에 차서 이 사업을 하셨나요?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. 저는 지금도 어려운 단어가 열정이에요. 저는 A형입니다. 소심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저는 열정하는 게 지금도 부담스러워요.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? 저는 책임감, 성실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. 저는 저한테 질문하는 모든 애터미 초보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. 저는 확신이 아니고요. 저를 움직이게 했던 건 가난이 너무 두려웠습니다. 내가 가난해진다는 건 우리 엄마의 노후가 너무 비참하다는 얘기였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둘 수는 없다. 저는 제가 늘 새로운 좋은 직업을 못 얻고 말년이 돼서 누군가의 짐이 된다는 게 너무 두려워서 저는 가난이 두려워서 가난이 무서워서 애터미 사업을 미친 듯이 했습니다. 저는 가난의 공포 때문에 열심히 뛰었고 그래서 임페리얼이 됐습니다. 저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. 사람은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애터미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받아야 애터미가 진정한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저 같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다 좋습니다. 여러분들이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.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1년 6개월 동안 정말 저를 슬프게 했던 건 사람들이 애터미 이야기를 안 들어줘서가 아니라 제가 파트너가 없어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. 세미나 혼자 가는 일이 너무 슬펐어요. 그리고 너무 분했어요. 그래서 다음 달엔 꼭 누구를 데리고 올 거야. 그리고 내가 이달에 받은 내가 배운 모든 거를 그 사람한테 쏟아 부을 거야.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파트너가
저같이 애터미의 모든 걸 올인을 하는 파트너가 육성이 되질 않았어요. 그런데 2명의 저 같은 여성사학가가 나타났습니다. 그때부터 저는 생존을 벗어난 겁니다. 그래서 미친 듯이 그분들과 함께 그 2명을 성공시키겠다고 정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속도가 붙었습니다. 그래서 그 속도를 시작한 그때부터 저는 부산 경남을 매주 금요일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7시 기차를 타고 8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갔습니다. 처음엔 하루, 그 다음엔 1박 2일, 그 다음엔 2박 3일, 그렇게 8년 동안 속도를 냈더니 드디어 제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균형 잡힌 삶 속으로 제가 드디어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사랑의 열매에 물론 회장님이 저보다 먼저 100억을 기부하셨죠. 먼저 가신 그 길을 저는 그대로 따라갔습니다. 왜냐고요? 늘 배웠잖아요. 습관도 기부라고. 그리고 저 돈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그 10억을 기부해서 한국형 지정형 기부자 제가 6호가 됐고, 그 돈이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행히도 그 10억에 플러스 회사가 1억을 더 얹어주셔서 11억을 가지고 그 중에 탈북 아동들한테 12명한테 5년 동안 중학교 학생들을 대학교 갈 때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. 그 12명의 학생을 딱 한 번 만났어요. 코로나 때문에. 그랬는데 그 학생들을 선정할 때 그들의 북한에서 이 남한 땅에 넘어오기까지의 이야기가 너무 잔인했습니다.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커나가는 그 우리 청소년들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걸 겪은 거예요. 근데 그들이 낸 지원서, 뽑힌 지원서에 뭐라고 써 있었냐? 한 학생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가 이 남한 땅에 오셔서 돈을 열심히 버셔서 이북으로 보내주셨답니다.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, 그러니까 시어머니죠, 친할머니랑 이 어린 아이가 탈북을 한 겁니다. 중국을 거쳐 동남아를 거쳐서 한국을 왔는데 그 과정에 너무나 많은 폭력이 있었나 봐요. 감옥에서 너무나 많이 맞았대요. 본인은 안 맞았지만 할머니는 이 손녀를 보호하려고 그 할머니가 굉장히 많은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국을 왔는데 어머니는 또 재혼을 하신 거예요. 그 사이에 너무 오래 걸려서.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다. 그런데 이 할머니가 지금 많이 아프시다. 나는 반드시 이 할머니를 고쳐드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. 그래서 저는 장학금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서 그 지원서를 썼어요. 그래서 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안 울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국에 결혼을 해서 오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,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,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과 이 의자와 책꽂이가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는데 7군데에 3년 동안 그 기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그 각 지역의 아동센터에 그 경기가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생기면서 월세와 공과금이 끊겨서 그 공부방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15군데에 3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. 그래서 총 3군데에 11억의 돈이 쓰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건 애터미 회원들이 열심히 일하신 그 일부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그런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겁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생존을 넘고 속도를 내서 균형 잡힌 삶을 제가 넘어오다 보니 임페리얼이 되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습니다. 제일 첫 번째 한 게 그 일이었고요. 두 번째는 2달 전에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1억을 드릴 테니
지금 현재 7명의 임페리얼 분들한테 1억을 드릴 테니 기부를 하세요.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 하세요. 그래서 제가 1초도 생각 안 하고 베이비박스에 제가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. 도울 곳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 베이비박스는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잊어먹고 있었는데 어떤 신문에서 그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시는 이종락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. 근데 그분이 한 인터뷰 내용 중에 딱 한 문장이 또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. 베이비박스에 놓여진 아가들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. 이 아이들은 버려진 게 아니고 지켜진 겁니다. 그런데 그 기사를 읽은 지 얼마 안 돼서 본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. 정말 기적같이. 그래서 제가 베이비박스에 기부하겠다고 했고 베이비박스에 기부하면서 또 동영상을 찍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베이비박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. 애터미 본사에서 그 애터미 회원들을 대표해서 뭔가 좋은 일을 임페리얼 회원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셨고요. 임페리얼 분들마다 1억씩을 주시고 그거를 저희들한테 원하는 곳에 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. 그래서 회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전 주사람 공동체, 장애인 공동체와 그 베이비박스 아이들, 또 묘무들의 공동체 아버지입니다. 근데 그 목사님 그 문장 한마디 버려진 게 아니다. 네. 그 불쌍하게 보지 마라. 그 문장을 딱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힌 인간인지 알았거든요. 이 전국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 베이비박스까지 오는 것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에요. 네. 엄마의 그 본능으로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 자기는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거든요. 영육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애터미가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거 보고 또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. 감동을 받고. 그럼 그동안 목사님이 그런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키워주셨잖아요. 그러면 지금까지 세월 동안 그 베이비박스에 보호받은 아이들은 1,860명 이렇게 보호를 받았어요. 네. 제가 작년에 이제 엄마를 요양병원에 이제 모시지 않고 이제 집에서 모시고 있거든요. 네, 네. 이제 엄마가 아기가 된 거죠. 네, 네. 그러면서 제가 간병을 하면서 배운 게 효도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돌볼 시간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. 이 사랑하고 시간하고 돈이 없으면 그 생명을 지켜낼 수가 없더라고요. 목사님의 그 몇십 년 세월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그렇죠. 가늠은 못하겠지만 아마 애터미 회원들한테 오늘 이렇게 짧은 만남이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을 거고요. 각자의 위치에서 그 어린 생명들 그리고 그렇죠. 또 그 아이를 낳은 엄마들을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엄마로서 네, 네. 예, 바라보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이걸 이제 문을 열면 바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. 항상 이게 따뜻하게 되어 있고요. 그러네요. 따뜻하네요. 네. 여기 이제 카메라가 있습니다. 네네. 카메라가 있어서 아이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네. 자, 여기가 이제 애기들이 보호받는 곳이거든요. 아이고 이뻐라. 너는 잘 온 거야. 좋은 엄마 아빠 만날 거야. 아프지 말고.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화이팅!
저는 애는 없는데 조카 애들 보면 어려도 부모의 기분을 감지하잖아요. 이렇게 안고 올라올 때 아기가 이미 울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분들만 아는 그런 뭐랄까 기분이랄까. 그걸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 텐데 그 생각하니까 저절로 휴지 좀 주세요. 올라올 땐 걸어 올라왔어도 아기를 두고 갈 때는 아마 뛰어내려가지 않았을까? 놓는 순간 후회했을 것 같아요. 미혼모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되고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도 없어져야 돼요. 그냥 아이는 아이고 엄마는 그냥 엄마인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되려면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야 되죠. 가진 걸 나누려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도구로서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훌륭한 도구가 저는 애텀이라고 생각을 해요. 회원 여러분, 제가 오늘 여러분들 대표로 베이비박스에 와서 제 인생에 또 애텀이에서 아주 커다랗고 따뜻한 추억을 또 하나 갖고 갑니다.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더 많은 나눔과 축복의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제일 처음으로 제가 그걸 먼저 누렸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네. 애터미는 이런 회사입니다. 회장님뿐만이 아니라 성공하신 분들도 끊임없이 사회 구석구석 손길이 안 닿는 곳에 손길을 내밉니다. 저는 우리가 애터미 아세요? 애터미 제품 써보셨나요? 그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누군가한테 전하는 인사고 누군가한테 전하는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이들 얼굴은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창으로 봤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이 꼭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좋겠다.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왜 그 아이들이 꼭 제가 초기에 애터미를 할 때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.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.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정말 그 미혼모가 아니고 그들은 아이를 얼마든지 현대의학 기술로 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피덩이를 안고 그 베이비박스가 있는 데는 산 꼭대기에 있어요. 그들이 택시를 타고 왔겠습니까? 자가용을 타고 왔겠습니까? 그리고 제일 어렸던 여자는 중학생이었답니다. 제주도에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주민등록증 번호가 없어서 비행기를 타고 올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왔대요. 그러니 온몸이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. 그런데도 그 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아이를 안고 그 산길을 올라온 거예요. 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. 그리고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하고 맡기고 그냥 혼절했답니다. 그 어린 여학생이.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쩌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분명히 공부를 못했을 거야. 혹은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잘 못 돌봤을 거야. 그런 편견을 가지고 얼마나 그 편견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가를 제가 그날 알았어요. 다시 한번. 그리고 많은 반성을 했고 또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건 세상의 편견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러겠죠.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야. 네트워크를 하는 아이들은 돌봄을 잘 못 볼 거야. 네트워크를 하는 주부는 살림을 잘 못할 거야. 부모님들을 잘 건사하지 못할 거야. 우리가 그런가요? 그러지 않잖아요. 똑같이 우리도 그 아이기처럼 우리도 그 편견을 향해서 용감히 맞서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. 제가 임페리얼이 되고 나서 11억을 기부했고 또 요번과 같이 베이비박스를 기부를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은 애터미를 안 했다면 절대 못 누렸을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2번 느꼈고요. 또 한 번의 중요한 일이 제 인생에 있었습니다. 저희 어머니입니다. 엄마가
제가 임페리얼이 되고 나서 딱 1년 만에 쓰러지셨어요. 네, 저희 엄마입니다. 다시는 저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요. 엄마가 넘어지시면서 고관절골절이 되면서 급속스럽게 치매가 진행이 되면서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세요. 어떤 날은 알아보시고 어떤 날은 못 알아보십니다. 저 사진은 제가 가장 아끼는 사진입니다. 왜냐하면 엄마가 건강했을 모습의 마지막 모습입니다. 그런데 엄마가 아프시면서 폐렴 증세가 심해지면서 저는 폐렴이 그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. 응급실을 8번을 왔다 갔다 하고 그 폐렴 증세가 코로나랑 비슷하다고 응급실 문턱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응급실 앞에서 밤을 새우면서 입원이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를 때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딱 한 번 후회했습니다.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엄마를 살리려는 병실 앞에서는 제가 후회했어요. 애터미를 좀 덜 할 걸. 임페리얼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엄마하고 시간을 더 보낼 걸. 너무너무 후회했습니다. 그런데 그 후회가 짧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현재 집에 계십니다. 콧줄을 꽂고 있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고 현재 엄마는 입으로 아무것도 드실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가래가 차면, 목에 차면 호흡이 안 돼서 석션까지 해야 됩니다. 저희 집은 작은 병원이에요.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. 이걸 집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? 빨리 요양병원으로 보내세요. 요양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차마 그 서류에 사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온 가족이 다. 그러고 있던 차에 저희 파트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. 엄마랑 아버지가 한 달 사이에 돌아가셨는데 부모님과 아예 면회가 안 돼서 얼굴도 못 보고 임종도 딱 한 명만 가서 5분 만에 돌아가셨대요. 그리고 장례식에도 사람들을 초대 못하고 너무나 외롭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한 달 후에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.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, 내가 지금 이 후회가 얼마나 사치스러운가. 저는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전에 대한민국에 좋다는 요양병원은 다 알아봤습니다. 딱 제일 좋은 데가 한 달에 1,500만 원이 들어가요. 근데 제가 거기를 선택하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. 하루에 다른 병원은 다 면회가 안 되는데 그 병원만 하루에 30분이 면회가 된다는 거예요. 우리 엄마를 30분이라도 볼 수 있다. 그래서 그 서류에 사인을 하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또 제 파트너가 전화를 한 거예요. 그럴 거면 차라리 전문적으로 훈련된 좋은 간병인 선생님을 구해서 한 명이 안 되면 2명을 구하고 2명이 안 되면 3명을 구하면 당신은 집에서 어머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당신은 임페리얼이잖아요. 당신은 판매사가 아니잖아요. 집안에 임페리얼이 2명이나 있는데 왜 그런 결정을 내립니까?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. 아, 누군가는 어머님이 아프실 때 어딘가로 보내야 되는 저는 고민이라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민조차도 못합니다. 무조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보내야 되는데 임페리얼인 저는 엄마하고 그 이별의 과정을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. 요양병원에 보낼 것인가 집으로 보낼 것인가. 제 후회는 너무나 큰 사치였고 제가 깨달은 건 그렇다면 나도 내 파트너들이 부모님들하고 이별을 할 때 그 이별의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임페리얼을 다시 그들이 임페리얼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뛰어야 되는구나. 그래서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어머님을 집에 모시고 지금 요즘은 다시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. 전에는 오프라인이었어요. 온라인 시대가 올 거라는 건 우리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오프라인을 겪었고 온라인을 겪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와도 애터미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
이 안에 이미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앞으로 백신이 온 국민이 맞고 오프라인 시대가 다시 온다면 우리 애터미는 더 최강이 돼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애터미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. 그리고 제가 만일에 임페리얼의 비포 애프터를 이야기한다면 임페리얼이 되기 전에는 제가 축복의 동로가 되고 싶었어요. 저 자신이. 근데 임페리얼이 되고 나서는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진정한 축복의 통로는 내가 원하는 게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먼저 보이는 게 축복의 통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 모든 깨달음이 제가 임페리얼이 돼서 균형 잡힌 삶에 들어와서 그 깨달음을 얻어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. 여러분, 많이들 힘들다고 합니다.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.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쓰세요. 저같이 심장에 새기든 아니면 매일매일 종이 위에 적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의 그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. 내 남편이 실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지금 유학을 갔는데 내가 그 뒷바라지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불구하고의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. 그러나 그 모든 세상에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.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계속되는 한 애터미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. 여러분, 힘들 때마다 창업 이념을 다시 들춰보면서 나는 지금 생존인가? 나는 지금 속도인가? 나는 지금 균형 잡힌 삶에 와 있는가?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면서 우리들 모두 애터미를 붙잡고 모든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애터미